자, 유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제 3번을 봤더니, 자, fx가요, 2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그죠? 이 다항식일 때 2차 다항식 아닙니다. a에 대한 조건이 없으니까요. a가 0이 되면 2차가 안 되겠죠. 어쨌든 2차 이하의 다항식 fx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ax의 제곱요, 플러스 bx요, 시한 2차 이하의 다항식이 있는데, 자, 밑줄 긋자 모든 실수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2배의 f의 x 플러스 1요. 이 녀석이 뭘로 보이죠? 다항식이다. 그죠? f의 x 플러스 1이 여기 x 자리에 x 플러스 1 집어넣으니까 2차 이하의 다항식의 2배 하는 있으니까 얘도 다항식입니다. 자, 이 다항식에서 뭘 뺐습니까? fx를 뺐네요. 다항식을 뺐네요. 어쨌든 다항식이겠죠. 얘가 뭐다? x의 제곱이다. 라는 녀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또는 만족한다 되어 있으니까 얘가 x에 대한 뭐더라? 항등식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에 대하여 a, b, c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좀 적어봅시다. 이제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 정도로 알 수 있겠다. 그죠? 그럼 바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2배에 한 겁니까? 그럼 2배 하고요. 자, x 자리에 x 플러스 1 집어넣을 거니까 a에 얼마입니까? 자,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b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c. 자, 얘가 뭡니까? f의 x 플러스 1이다. 그죠? 거기서 fx를 뺀 거야. 마이너스 fx가요. 맞니? 아니, 왜 너는 왜 이거 적니? 너도 이거 적자. 적으면 ax의 제곱요. 플러스 bx요. 플러스 c요. 맞니? 그 얼마다? x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녀석이 항등식일 때 정해지지 않은 개수, 미정개수를 결정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정개수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수치 대입법, 두 번째가 개수 비교법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숫자를 대입을 해서 a, b, c 값을 구할래? 아니면 얘를 정리한 다음에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고요.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 다음에 좌변과 우변을 비교할래?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할까요?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도 되긴 되겠는데 문자가 3개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숫자 몇 개 대입해야 됩니까? 3개 대입하셔야 돼요. 3개 대입을 해야 되고, 그지? 그래서 식 3개 나오고 문자 3개니까 그 연방 풀기 해야 되는데 문자 3개짜리 식 3개짜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나 더,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어떤 녀석이 좀 죽었으면 좋겠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없어지지 않는 녀석이 형태니까 그냥 정리합시다. 이 정도. 괜찮아요? 정리합시다. 자, 정리하시면요. 자, 얘는요. 2배에 갈로 하나 좀 정리할까요? 그럼 얘는 ax의 제곱이고요. 맞니? 플러스에 2ax고요. 맞니? 플러스 a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b요. 플러스 c요. 에 마이너스에 얼마입니까? ax의 제곱요. 플러스 bx요. 플러스 c요. 는 얼마죠? x의 제곱 뭐 이렇게 되는 녀석이다. 그죠? 그러면 2차항의 예수를 봤더니 2차항이 여기서 이게 하나밖에 없다. 그죠? 그럼 여기는 이 2차항과 여기는 이 2차항이 동류항이니까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ax 제곱이니까 ax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그게 2차항의 개수고요. 자, 1차항을 봤더니 여기 이 녀석 1차항이고요. 맞니? 여기 있는 이 녀석 1차항이고요. 여기 있는 이 녀석 1차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bx고 빼기에 bx지 않습니까? 그럼 너와 나는 이렇게 사라지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남는 게 2ax만 남겠습니다. 거기에 2배, 아이 미쳤다 그지? 큰일 날 뻔했다 그지? 너 2배 하는 거잖아? 또 이 정신 나간 선생. 맞아요. 큰일 날 뻔했다. 다시 하자. 그러면 얘는 4ax, 그 다음에 얘는 2bx에서 bx 빼는 거니까 계속해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4a에 플러스 얼마죠? b의 전체 x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상수항 봤더니 나머지 상수항인데 2a, 2b, 2c요. 빼서 c 하나 빼는 겁니까? 그럼 상수항은 얼마가 되는 건데 했더니 2a 플러스 2b요. 플러스 2c에서 c 빼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플러스 c 되겠다. 그죠? 이게 얼마나 같더라? x의 제곱이랑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제 개수 비교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빵 x의 플러스 빵이라는 얘기다. 그죠? 그럼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면 a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1이 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4a 플러스 b는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2a 플러스 2b 플러스 c도 얼마가 됩니까?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가 0이니까요.
A가 1이니까요. 여기 1 집어넣어요. 그럼 B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 1하고요. 여기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읍시다. 그럼 C는요. 자, 얘가 집어넣으면 2고요. 얘 마이너스 8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6이겠네. 넘어가면 플러스 6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단순한 정리하는 문제네요. 괜찮습니까? 네, 산수계산 문제에서 조금 빠르게 풀어봤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기본 문제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3번인데요. 3번에 1번 한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에 1번을 봤더니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ax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플러스 c입니까? 가요. 얼마냐면 b에 x 플러스 y요. 에 플러스 2요. 얘가 x와 y에 대해서 성립한다 했으니까 x와 y에 대한 뭐더라? 항등식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에 어떤 값을 집어넣고 y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좌변과 우변은 어떻다? 항상 같은 식의 값이 같더라. 항상 참이 되더라.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다. 그죠? 아니면 좌변에 대한 xy에 대한 다항식과 우변의 xy에 대한 다항식이 같은 다항식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x에 또는 y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숫자를 집어넣을 거예요. 맞습니까? 집어넣어서 a, b 값을 구하든 저 수치 대입법을 쓰든 나 그냥 귀찮아. 그냥 x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x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자 라고 하든 그 여러분 마음일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럼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좌변은 정리할 게 없지 않습니까? 자, ax요. 마이너스 3y요. 플러스 c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우변은요. xy 상수항식으로 정리를 하면 bx요. 플러스 b의 y요. 플러스 얼마입니까? 2가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와 얘가 같은 다항식이 될 거니까 그 얘기는 x의 개수는 x의 개수끼리요. y의 개수는 y의 개수끼리요.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다. 그냥 개수 비교법 쓰는 게 좀 편할 것 같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a랑 뭐랑 같습니까? a랑 b랑 같다는 등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 b가 마이너스 3이네. 그럼 너 둘 다 마이너스 3이네. c가 같아야 되니까 상수항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얼마다? 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선생님, 저는 그냥 수치 대입 쓰고 싶은데요. 그럼 한번 써보자. 수치 대입도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요. 어쨌든 A, B, C 3개 모르니까 숫자 3개 대입해야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일단 봤더니 X에 0을 집어넣고 Y에 0을 집어넣자. 그래서 왜 집어넣는데요? 했더니 이거 두 개 빵빵 되겠네? 이거 두 개 빵 더하기 빵이니까 빵의 길이도 없어지겠네? 그럼 좌변은 C만 남을 거고 우변은 2만 남을 거니까 C까지 바로 나오네. 맞습니까? X와 Y에 어떤 자식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즉 항상 참이 된다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해도 얘는 참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럼 X에 0 집어넣고요. Y에 0 집어넣으면 좌변은 C가 될 거고요. 우변에 빵빵 집어넣으시면 얘가 빵이니까 2가 되겠다. 이게 참일 거라고요. 그래서 C까지 바로 나오네요.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 이제 X와 Y 어떤 거 집어넣어 볼까요? 했더니 이번에는 X에는 0 집어넣읍시다. 그럼 이게 사라지겠네요. 맞습니까? 근데 B 구할 거니까 B는 안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럼 Y는 1 집어넣을까요? 그럽시다. 자, X에 0 집어넣고요. Y 1 집어넣어 성립해야 됩니다. 왜요? 모든 X, Y에 대해서 성립한댔으니까요. 이 녀석에 대해서 성립해야 됩니다. 그럼 X에 0 집어넣으면 빵 되고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요? 마이너스 3요. C는 얼마였죠? 2였습니까? 플러스 2가 좌변이 될 거고요. 우변은요. 0 더하기 1은 1이니까 B 플러스 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가 날아갈 거니까요. 그래서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얻을 수 있겠다. 그죠? 괜찮습니까? 하나만 더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뭐 대입할까요? 더해서 0 되는 녀석 없애버릴까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대입할까요? 그럼 너가 사라질 거니까. 그럽시다. X에는요, 1을 대입하고요. Y에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봅시다. 그러면 너는요, A가 되고요. 맞습니까? 너는 얼마죠? 플러스 3. C는 2였잖아? 그럼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게 좌변이 될 거고요. 우변은 이거 두 개 당이 빵이니까 너가 빵이야. 그럼 2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A 값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3이 되더라. 그래서 뭐 어떻게 구하든 답은 똑같이 나오겠다. 그치? 맞습니까? 근데 뭐 대입하지 고민하기 귀찮습니까?
그럼 이 정도는 뭐 정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수 비율을 쓰는 게 좀 더 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죠? 맞습니까? 괜찮아요? 제가 왜 두 개를 풀었죠? 모든 미정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항상 두 가지를 풀 수 있습니다. 그 푸는 방법이 좀 짧은 녀석이냐 아니면 조금 계산이 많은 녀석이냐 그 차이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좋아요. 자, 그게 기본 3번의 1번이었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봤더니요. 자, 이번에는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조금 달라집니까? x-y가요, 얼마라고 했냐면, 얘를 만족하는 xy 대하여요. 자, 얘를 만족하는 xy에 대하여요. 주어진 녀석 ax의 제곱이요.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xy요. 그 다음에 플러스 c의 y요.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이퀄 이 녀석이 성립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얘도 보면 모든에 붙어 있다 그렇죠? 지금 이 사이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모든요. 맞습니까? 붙어 있는데 그러면 봐봐. 이 문제와 이 문제는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말 그대로 모든 x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했고 여기는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얘를 만족하는 모든 xy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0,0 집어넣으면 됩니까? 여기 0,0 집어넣으면 참 될까요? 아니죠. 왜? 얘를 만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얘를 만족하는 x, y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치 대입을 쓰려면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막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얘를 만족하는 녀석을 집어넣어야 얘가 참이 된다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무슨 얘기냐면 전체 x, y에서요 조금 더 조건이 있네요. x, y에 대한. 맞습니까? 좀 x, y가 좀 더 줄어드는 제약이 있는 그런 녀석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수치 대입을 쓴다면 얘를 만족하는 녀석을 집어넣어야 될 거니까 차이가 이만큼 나네요. 그 지금 차이가 이만큼, x가 이만큼 더 큰 녀석이다. 그죠? x가 이만큼 더 큰 녀석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뭐 이런 거요. 2,0요 또는요. 뭐 3,1요 또는요. 뭐 4,2 기타 등등 이 차이 나는 이런 녀석을 집어넣으면 얘는 참이 되는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근데 문제가 지금 몇 개죠? A, B, C 3개네요. 어쨌든 3개 대입해야 돼. 그래서 식 3개 나와야 돼. 맞습니까? 별 마음에 안 드네요. 개수비교 씁시다. 그래서 개수비교 쓰자고요. 알겠니? 그런데 얘의 개수비교를 쓸 건데 이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 얘를 만족하는 녀석을 써야 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자. 자, 너를요 하나의 문제 하나에 좀 정리를 할게요. 너 x에 좀 정리해볼까요? 그러지 말고 x 2차고 y는 1차니까 y가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죠? y가 정리하면 넘어가면요 우리는 y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y는요 x-2랑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요 이 y 자리에 y랑 x-2가 같은 녀석이니까 얘를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왜 같은 녀석이니까 멤버 체인지 대입하자고요. 대입하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겠네요. 잘 봐라. 자, a의 x의 제곱이고요. 맞니? 플러스 b의 x의 y 자리에요. x-2를 대입할 거고요. 플러스 c의 y 자리에 얼마? x-2를 대입할 거고요. 플러스 4 이꼴 0 이렇게 될 거라고. 맞아? 그럼 얘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자고. 얘가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야. 원래 x의 2를 대입하면 y는 반드시 뭘 대입해야 됩니까? 0을 대입해야 되는 거지. 그걸 여기서 계산해서 집어넣었잖아. 그러지 말고 x의 2를 집어넣잖아. 2를 집어넣잖아. 그 y가 얼마로 바뀝니까? 자연스럽게 0이 바뀌어버리네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맞아요? 여기서 계산해서 2하고 0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내가 이 y가 x-는 같으니까 y 자리에 x-를 대입하면 그냥 x에 2만 집어넣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0이 된다고. 0 된다고. 돼요? 3 집어넣으면 얘가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1이 된다고. 아, 그러면 이 식에서는 내 마음대로 x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y는 무조건 이걸 만족할 거니까. 돼요? 그럼 대입을 하는 순간 얘는 이제 뭐로 대한 녀석으로 바뀝니까? 하면 x에 대한 뭐를 바뀌더라? 항등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항등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돼요? y를 소거했더니 xy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었죠? 얘를 만족하는 xy에 대한 항등식이 y에 대한 소거했더니 하나만 소거했더니 남아있는 문자에 대해서 그냥 항등식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돼요? 예전에는요 이런 걸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둘 다 변수야. 변하는 수야. 그치? 변수와 미지수는 다른 거다. 그치? 변수는 대입해서 바뀌는 수를 변수라고 하고요. 미지수는 방정식에서 잘 모르는 수를 미지수라고 하는데 어쨌든 얘는 변수야. 근데 여기 1 집어넣으면 얘 마이너스 1이지. 2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0이 될 수밖에 없지. 얘는 지 의지에 무관하게 x값에 의해서 결정되게 돼 있어. 그래서 x를 독립변수라고 얘기하고 y는 힘이 없어. 이거 만족해야 되니까 x가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y도 결정된다고. 얘를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얘는요 얘에 의해서 따라오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굳이 문자 두 개 쓰지 말고 얘를 이렇게 바꿔서 대입하면 하나에 대한 우리는 어떤 항등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y는 힘이 없어. 힘 없어. 그냥 굳이 이러지 말고 얘를 그냥 대입하자고요. 무슨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문제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다 했네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의 문자에, 즉 x에 관하여 내린 차순 정렬해서 x의 개수도 뭐고요? 빵이고요. y의 개수도 뭐고요? 2차의 개수도 뭐고요? 0이고요. 1차의 개수도 뭐고요? 0이고요. 상수항도 얼마다? 0이다. 즉 우리가 항등식 첫 시간에 배웠을 때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게 항등식이 성질이었죠? 그러면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a도 뭐고 b도 뭐고 c도 뭐다? 이렇게 해서 풀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쟤를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이런 꼬라지로 즉 내린 차순으로 정렬만 하시면 되는 거죠. 정렬합시다. 정렬 하시면요. 자, ax의 제곱이고요. 자, 여기에서 2차항이 하나 더 나온다. 그죠? bx의 제곱입니다. 그럼 2차항의 개수는요? a 플러스 b의 전체 x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1차항 봅시다. 1차항 봤더니 여기 1차항 하나 나오고요. 여기 1차항 하나 나오네요. 그게 1차항입니다. 그럼 봤더니 마이너스 2 b의 x고요. 플러스 c의 x입니까? 그러면 c부터 할까요? c 마이너스 2 b의 전체 x가 1차항의 개수가 되겠죠. 나머지 상수항을 봤더니요. 상수항은요. 마이너스 2c에 플러스 3이니까 그래서 상수항은 얼마가 된가요? 4의 마이너스 2c다. 라고 얘를 뭐로? x에 대한 내린 차수로 정렬을 할 수 있고 항등식 성질에서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각각의 개수가 뭐가 되어야 돼? 모두 빵이 되어야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녀석에서 얘가 얼마이고 0이고 얘도 얼마이고 0이고 얘도 얼마야?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 a 플러스 b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c-2b도 얼마가 돼야 되죠? 0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4-2c도 얼마가 돼야 됩니까? 0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c 값부터 나온다 그죠? 그럼 c는 얼마가 돼야지? 2가 돼야 되겠네요. c가 2잖아? 그럼 0 되려면 b는 1 돼야 되겠습니까? 네, b는 1 돼야 되겠습니다. b가 1이잖아? 그럼 a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1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말을 좀 천천히 할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괜찮아요? 네. 뭐만 좀 이해하시면 되지? 전제 조건 좀 있어? 그럼 막 힘들게 하지 말고 한자 문자나 소고해. 그럼 그 녀석에 대한 항등식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넘어갑시다. 자, (54페이지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인데요. 자,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 항등식 왜 배우죠? 하면 이 녀석 때문에 지금 항등식 배운 거야. 이거 다루려고 항등식을 배운 겁니다. 이게 뭔데요? 1단원에 나왔더니요. 나눗셈 항등식이요. 이게 뭔데요? 이게 사실 항등식이거든. 그러니까 항등식을 먼저 공부한 이유는 뭐냐면 이 나눗셈의 관계식을 좀 더 잘 다뤄보려고요. 아니, 좀 더 잘 다뤄보려고 그러려고 우리는 항등식을 공부를 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나눗셈의 관계식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나눗셈의 관계식이 뭐였나 했더니 한글로 기억하면 더 좋겠다. 그죠? 나누어지는 식은요. 나누는 식 곱하기 모 플러스 나머지로 표현할 수 있다. 즉 A라는 다항식이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목이 Q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R이라고 합시다. 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습니까?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목요. 네, 이렇게 적을까요? A 플러스 얼마? R이라고 적을 수 있다. 이게 나눗셈의 관계식이고 당연히 나머지에 대한 조건이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 단 R은요. R의 차수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식이니까
자, R의 차수는요, 뭐보다는 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죠? 0 이상. 즉, 0이면 상수항이고요. 나머지 보면 1차, 2차 뭐 그런 녀석이겠죠? 커야 되고, 뭐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나누는 B의 차수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나머지 조건이 조금 필요했었죠. 이게 뭐라고 한다? 이 녀석을 우리는 나눗셈의 관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앞에서 한번 해봐서 알겠지만 살짝 나눗셈에 대한 얘기 시간을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보기 계산을 가져옵시다. 네, 앞에 보기 보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3의 x의 세제곱요, 마이너스의 2x요, 플러스 20을요, 얘를 한번 나눠봤었습니다. 우리가요, 보기 문제에서 뭘로 나눠봤었냐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요, 플러스 1 한번 나눠봤었다고요. 이렇게 나눴더니 이 녀석의 목이 얼마 나왔었냐면, 직접 나눗셈 했더니 3x 플러스 9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19x에 플러스 2가 나왔었습니다. 만약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나눗셈의 관계식을 한번 적어본다면, 나누어지는 식이니까 나누어지는 식 얼마는요? 3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0이란 이 다항식은요, 나누는 식이니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의 플러스 2 곱하기 목이니까요 3x의 플러스 9고요. 플러스 나머지 얼마입니까? 19x의 플러스 2라고 적을 수 있다는 거였지. 근데 실제로 니네들이, 여러분이 얘를 전개를 해서 이거 정리하면 좌변과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다항식이에요. 같은 다항식은 무슨 얘기죠? 얘가 항등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다항식이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무슨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나눗셈의 이 관계식은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번 단원 앞에서 봤던 이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미정계수 결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 나눗셈 관계식을 조금 더 잘 다뤄봅시다. 돼요? 문제 봅시다. 자, 그래요. 그러면 기본 문제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4에 1번입니다. 1번 문제를 봤더니, 자, x에 관한 다항식인데요. x의 세제곱요. 그 다음에 플러스의 px의 마이너스 8이요. 맞니? 자, 얘를 뭘로 나눴더니 x의 제곱요. 그 다음에 플러스 4x요. 플러스 q로 나눴더니 목은 잘 모르겠지만 나눠 떨어지더래. 즉 나머지 0이더래. 이때 p값과 q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녀석을 직전 나눗셈으로 이용해서 p값과 q값을 구하려면 문제가 좀 쉽지가 않아요. 계수가 문자가 있기 때문에. 물론 못하는 건 아니지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얘가 나눗셈 관계식 한번 적어보면 얘가 항등식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눗셈 관계식 한번 적어보자. 그러면 x의 세제곱에 플러스 px의 마이너스 8이라는 이 녀석은요, 나누어지는 식은요, 나누는 식이 x의 제곱에 플러스 4의 x의 플러스 q고요. 맞습니까? 자, 여기에 목이 와야 된다, 그죠? 목요. 이거 나머지는 0이니까 플러스 빵은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얘가 뭐냐면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 항등식의 p값과 q값 구하라고요? 미정계수 결정하라고요? 아, 미정계수 결정하라고요. 선생님 이거 모르지 않습니까? 맞아. 이거부터 알고 갑시다. 이게 뭔지. 근데 얘가 항등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은 다항식이겠죠. 얘 몇 차식이죠? 3차입니다. 근데 얘 몇 차입니까? 2차. 지금 얘가 몇 차가 되어야 곱해서 3차가 되겠습니까? 아, 얘 1차식입니다. 1차식이라고요. 그래서 목을 어떻게 놓을까요? A, B 사용 안 했으니까 목을 이렇게 넣어도 되겠네요. 어떻게? AX 플러스 B라고요. 맞습니까? 괜찮아요? 왜요? 3차야. 너 3차 돼야 돼. 너 2차잖아. 2차랑 몇 차 곱해야 3차 되는 거야? 1차. 그래서 1차씩 될 수밖에 없겠죠. 목이 1차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문자가 너무 많아. 조금 줄입시다. 봤더니 최고차항 개수 얼마죠? 1입니다. 근데 여기에 분배법칙 6번 쓸 건데 3차항 개수를 결정하는 선 2차항과 여기는 1차항을 곱해야만 3차항이 되는 겁니다. 그럼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굳이 문자를 많이 쓸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러지 말고 얘는 이렇게 하고 문제를 놓고 푸는 게 훨씬 더 편하겠네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맞아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이제 P하고 Q하고 B 이 세 녀석만 미정계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결정합시다. 항등식이니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적당한 숫자 대입할래? 3번 대입해야 될 것 같아. 3개 모르니까. 아니면 그냥 분배법칙에서 한번 써서 내리차수 전개할래? 그거 전개하기 편할 것 같아. 맞아? 수치 대입은 언제 쓰는 거였습니까?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없어지는 형태일 때요. 그때 쓰는 겁니다. 맞습니까? 좋아요. 그럼 전개합시다. 뭐 이 정도는 전개할 수 있겠다. 그죠? 가봅니다. 좀 전개 어려운데요? 6번 하는 건데. 갑니다. 암산 좀 할 거예요. 자, 곱하시면요. x의 세제곱입니다. x의 세제곱. 맞습니까? 자, 2차항 볼게요. 2차항은요. 어떻게 나옵니까? 하면 여기에는 2차항과 상수항이 곱해졌을 때와 여기에는 1차항과 1차항이 곱해졌을 때만 2차항이 나옵니다. 맞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개수끼리 합하시면요. bx의 제곱이고요. 4x 제곱이니까 b 플러스 4의 전체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차항은요. 1차항은 여기에 있는 이 1차항과요. 상수항이 만날 때랑 이 상수항과 1차항이 만날 때는 이때만 1차항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두 개 곱하시면 4b의 x고요. q의 x니까 1차항의 개수가 얼마? 4b의 플러스 q요. 의 전체 x가 될 거고요.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만났을 때 나올 거니까 얼마다? bq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따라왔습니까? 비교합시다. 차변과 우변을요. 그거 뭐라 하죠? 개수 비교법요? 네. 좋아요. 선생님 2차항이 없는데요? 그럼 2차항 뭐라는 얘기야? 빵이라는 얘기야, 빵. 빵이라는 얘기네, 빵.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얼마가? b 플러스 4가 0입니다. 라는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1차항과 1차항이 같아야 되겠네요. 그 얘기는 p가 뭐랑 같다는 얘기야? 4b의 플러스 q랑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수항과 상수항이 같아야 되겠네요. 그럼 얼마는요? BQ는요? 얼마더라? 마이너스 8이라는 3개씩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모르는 게 3개였으니까 식 3개만 알면 구할 수 있고요. 이제 답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B는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B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1로가 1로? 그럼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배의 Q가 마이너스 8이네? 그럼 Q는 얼마나 될 수밖에 없습니까?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P는 얼마인데, 선생님?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자,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6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4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요, 이 목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목을 알 수 있죠. x-4였네요, 목이. 근데 목을 물어보지 않고 P값과 Q값만 구하랬으니까 얘가 내가 보는 답이 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나눗셈에서요, 정해지지 않은 개수들을 직접 나눗셈이 아니고요. 맞습니까? 항등식 성질에서 개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항등식 공부한 거예요. 돼요? 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항등식, 그냥 자변고민 같은 거야. 같으니까 어떤 걸 집어넣어도 항상 자변고민 같아서 등식이 만족할 거야. 항상 잘 될 거야. 그게 끝인 거예요, 사실은. 자, 2번입니다. x에 관한 다항식을 x제곱 플러스 p로 나눈 목이 x 플러스 1일 때 나머지 구하라고요? 그럼 이번 바로 한번 적어볼게요. 바로 나눗셈의 관계식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나누어지는 식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x의 세제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x의 세제곱이에요. 플러스에 p의 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 2x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요. 얘를 뭘로 나눴는데요? x제곱 플러스 p로 나누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랬더니 목이 얼마인데요? 목이 x 플러스 1 나왔네요. 이게 목이 자리 맞죠? 여기 누구 자리입니까? 나머지 자리입니다. 그럼 뭘 구하랬는데요? 나머지 구하래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3차를 몇 차로 나눴습니까? 2차로 나눴어요. 근데 나머지는 영민아, 조건이 있었잖아. 문 조건. 나머지는 나눈 얘보다는 차수가 작아야 되겠죠. 그럼 얘가 2차니까 나머지는 2차 미만, 1차 이하. 1차 이하의 상식 우리가 어떻게 적게 됐죠? 1차 이하를
이렇게 적기로 하지 않습니까? 얘가 뭐죠? 1차식입니까? 아니요. 1차 이하이식입니다. 왜? A가 0이면 1차도 안 되니까. 1차 이하이식이요. 아, 그럼 AB 알면 되겠네요? 맞아. AB 알아놓고. 맞습니까? 근데 얘가 뭐라고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요. 맞습니까? 미정계수 결정을 하는 얘기죠. 그죠? 맞아. 그러려면 적당한 숫자 두 개를 대입해야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얘 0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전체 얘 빵 되겠네요? 마이너스 대입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P와 A와 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두 개 더 대입해야 되잖아. 그치? 두 개 더 대입해야 되는데 다른 거 대입했을 때는 얘가 사라지지 않아.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럼 뭐야? P, A, B 문자 3개, 식 3개짜 연방 풀어야 되겠네? 그러지 말자. 전개해버리자 그냥. 이 곱한 거 안 어렵잖아. 그 곱한 거와 이거 내리선 정리하는 거 안 어렵잖아. 그럼 개수 비교하는 거 안 어렵잖아. 그치? 맞아요? 쌤 왜 자꾸 이 개수 비교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조금만 기다려. 뒤에 수치대입 나올 거야. 좀 있으면 나올 거야. 알겠지? 가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정리하시면 이렇게 곱하면 x의 세제곱입니다. 네. x의 2차항이요? 이게 x의 2차항입니까? 그렇네요. x의 2차항은요? 플러스의 x의 제곱입니다. 그럼 1차항은 선생님? 1차항은 여기 있네요. 1차항. 여기도 하나 더 있습니까? 여기는 1차항? 그럼 얘 px고 ax니까 a 플러스 px요? 그게 1차항이고요. 그럼 상수항은요? 상수끼리 곱한 p와 여기는 b 하나 더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상수항은 b 플러스 p, b 플러스 p. 뭐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냥 정리를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하자고 이제. 훨씬 편하잖아. 뭐 집어넣을까 막 고민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다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좋아요. 그러면 3창, 3창 같아요. 그럼 1창, 1창 같아야 되겠네? P1이네 그냥. 1창, 1창 같아야 되는데요? 그럼 A 플러스 P가요. 얘랑 같아야 되겠네요? 2입니다. 근데 P1이라며. 그럼 A도 1이네요. 세면 상수항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B 플러스 P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네요. 근데 P가 1이라 했잖아. 그럼 B는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2요. 구항이 뭔데요? 나머지 A 구하랬잖아. AB 구하는 게 아니었잖아. 그럼 나머지 뭐야? A 1 집어넣고 B 마이너스 2 집으면 구한 나머지는 X 마이너스 2다.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 하려고. 나눗셈 강식 이거 하려고. 항상 열심히 공부했던 겁니다. 되죠? 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라스트, 이번 단어 라스트 문제네요. 이번 단어 라스트 문제입니다. 자, 기본 문제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4제곱요. 그 다음에 플러스의 2x의 세제곱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x요. 마이너스 3요. 얘를 나누었대요. 뭘로요? 이 3차식으로 좋아요. 적어봅니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그럼 목이 나오겠죠? 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뭘 구하는데요? 나머지 구하래. 나머지 구하래. 그럼 여기 나머지 자리다. 그죠? 나머지 자리인데 조금 지워야 될 것 같아. 네. 적고 있습니까? 좀 적으세요. 여기 지워도 되죠? 네. 지우겠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여기가 나머지 자리인데, 몇 차로 나눴지? 3차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 몇 차 이하야? 2차 이하야. 그럼 2차 이하 어떻게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2차 이하의 다항식입니다. 얘가 2차 이하의 다항식이야. 그래서 나는 A 깎아, B 깎아, C 깎아 구하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얘 4차지 않습니까? 맞아. 얘 3차지 않습니까? 맞아. 그럼 얘 몇 차 되죠? 1차입니다, 1차. 그럼 1차면, 여기, P, S, 플러스 Q? 넣어도 되겠죠? 근데 얘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그냥 이렇게 넣겠습니다. 어떤 다항식일까요? 조금만 기다려봐. 왜 그런지 보자. 보니까요, 이 식이 너무 이뻐. 왜요? 얘는 1 집어넣어도 전체 0 되고, 2 집어넣어도 전체 0 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전체 0 돼. 맞아? 나 몇 개 알아야 돼? A, B, C 3개 알아야 돼. 그럼 몇 개 대입해야 돼? 3개 대입해야 돼. 쌤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얘는 얘 0 되는 데 대입하면 그냥 없어질 거 아니야. 얘 몰라도 될 것 같아.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뭐. 맞습니까? 아, 그러면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차피 얘는 빵 될 거고요. 3개 대입하면 A, B, C에 대한 문자 3개, 식 몇 개? 3개 나오겠네요. 그 연방 풀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것처럼 수치 대입 언제 쓰는 거죠? 없어질 때. 어떤 항이 0이 돼서 없어질 때 수치 대입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좋아요. 가봅니다. 그러면 항등식의 정의에서요. 먼저 양변에 x에 1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참고 삼아 알고 갑시다. 다음 단원에서 할 얘기긴 한데 x에 1을 대입하잖아. 대입하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래서 개수의 합을 의미합니다. 좀 알고 갑시다. 정확히 말하면 현재는 얘가 x에 대한 다항식이니까 x에 1을 대입하는 건데요. 만약에 얘가 x와 y에 대한 다항식이잖아. 그 문자에 모두 1을 대입하게 되면 그걸 뭘 의미한다고? 개수의 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한번 봐봐. x 1 대입합니다. 그럼 얼마죠? 1요. x 1 대입하면 얼마죠? 플러스 2요. 1 대입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2요. 1 대입합니다. 3요. 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3요. 이게 뭔데요? 개수만 적은 거지 않습니까? 개수의 합이라고요. x에 1을 대입한 건 뭐라고요? 개수의 합입니다. 개수의 합. 괜찮습니까? 쌤, 저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는데요? 맞아. 2학년 1학기 최상위에 나옵니다. 식이계산 파트에서. 아이씨, 나는 공부했는다는 왜 처음 듣는 거 같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2학년 1학기 최상위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요. 어쨌든, 가봅니다. 최상위에 나쁘는 거지. 고등학교 내용을 중학교에 자꾸 밀어넣고 있죠. 그런데, 그건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 같은 거를 좀 공부를 하면, 조금 선행을 한 거야. 그래서, 수원 들을 때, 아니, 수학 상 들을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거지. 좀 남들보다 조금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요. 그렇게 될 거고요. 자, 우변에 1 대입할게요. 그럼 저희가 1등 0이니까 전체 빵이네. 그 우변 얼마가 되겠습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될 겁니다. 정리하면요. 넣어줬고 놔줬고요. 넣어줬고 놔줬고가 될 거니까 첫 번째 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더라? 1이더라. 라는 A, B, C의 관계식이 하나 나오네요. 맞습니까? 이번에는요. 뭐 대입할까요? 쌤 X 2 대입하고 싶은데요. 왜요? 2 대입하면 얘가 전체 0 될 거니까 이 식이 다 0이 되어서 식이 조금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QX를 몰라도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2 대입하시면요. 자, 16이고요. 맞습니까? 플러스 16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고요. 플러스 6입니까? 그죠? 마이너스 3이고요. 얘가 0이니까 전체 이만큼 항은 0이 될 겁니다. 2 대입하시면요. 4A 플러스 2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얼마냐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게 7이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남겠네? 31 되겠네. 3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못했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 너 제곱이 어디 갔나요? 맞습니다. 그러면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 되겠다. 그죠? 맞아요. 그럼 되면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11. 그럼 마이너스 5. 그럼 27 되네요. 27. 맞아요. 27.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뭐 대입할까요? 마이너스 당연히 2 대입해야 되겠다. 그죠? 왜요? 그래야 제가 0이 될 거니까. 목에 있는 부분이 전체 0이 될 거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요. 얘는 16이 되고요. 너는요. 마이너스 16이 되겠다. 그죠? 맞습니다. 얘는요. 마이너스 8이 될 거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6이 됩니까? 네.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자, 우변은요. 얘가 0이 되니까 전체 빵 될 거고요.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까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요. 자, 이거 계산 해보자. 너 이거 없어집니까? 그럼 3개 계산한 거네요.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문자 3개짜리, 식 3개짜리 연립반지식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교육까지 사라졌어요. 이 교육이 사라졌어. 이게 이제 안 해. 근데 이 망할러인 정석이 꼭 없어졌는데도 내고 있어요. 근데 뒤에 문제 풀 때 또 나올 거야. 그래서 한번 하고 갑시다.
또 풀이 또 나올 거니까. 네, 귀찮지만.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조금 이쁜 녀석입니다. 왜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식을 봤더니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거와 다른 게 있네요. 너와 너는 같습니다. 그렇네. 너와 너는 다르네요. 그렇네. 그럼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에서 쌤 빼면요.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겠네요. 그럼 B값이 나오겠네요. 아, 그런 좀 이쁜 녀석이네. 그럼 빼면 사라져요? 사라져요. 2B에서 마이너스 2B를 빼니까 4B가 될 거고요. 얘는 두 개 다 하시면 44가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B값이 얼마인가 알 수 있으니까 11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A와 C만 구하시면 되는데 A와 C 문자가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럼 A와 C에 대한 관계식 두 개 나오면 되겠네요. 너 여기 집어넣으세요. B값 알았으니까. 그럼 넘기세요. 아, 그럼 쌤 11 집어넣고 넘어가니까 A 플러스 C는 뭘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0을 만족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 하나만 더 나오면 되겠다. 그죠? 이번엔 뭐 여기 대입할까 여기? 여기 대입합시다. 그럼 집어넣으면 22잖아. 그럼 넘어가요. 그럼 4A 플러스 얼마? C는요? 22가 넘어가 그럼 마이너스 20이니까 5가 되는 겁니까? 아,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하면 A값, C값 오겠다. 그죠?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하면 A와 C가 얼마 나오냐면 A는 5가 나오고요. 이 정도는 풀 수 있다. 그죠? A는 5가 나오고요. C는요. 얼마가 나오냐면 C는 마이너스 15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답은요. 뭘 구하랬죠? 나머지 구하랬습니다. A, B, C 아니라고요. 나머지가 뭔데요? AX제곱 플러스 BX, C가 이 나머지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당식 구하랬으니까 A가 5야. 구한 답은 5X의 제곱이고요. B가 11이야. 11X고요. 마이너스 15가 이 녀석이 뭐가 된 거야? 이 당식을 이 3차식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얘도 뭐죠? 미정계수를 결정했습니다. 그죠? 미정계수 나머지를 결정했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이번에 별표 3개 하시고요. 중요합니다. 2번 중요합니다. 느낌 오십니까? 이번 시험 쳐봤더니 쌤이 좀 중요합니다 했던 문제는 다 나왔을걸? 그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던져주냐면 쌤 그 문제 유출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 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시험 나와서 보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 번 보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지? 네. 네, 오늘은 2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한 3분 남았는데요. 네. 지워도 되나요? 자, 얘를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군요. x 마이너스의 2에 전체 제곱을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걸 나눴을 때 그 목은요. 잘 몰라요? 뭐 QS 적읍시다. 쌤 4차를요 2차 나눴으니까 목이 2차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 2차 맞는데 그냥 QS 적읍시다. 그 나머지는요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 미만 1차 이하.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되죠? AS 플러스 B라 놓을까요? 그래서 A값과 B값만 구하면 그러면 나는 나머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쌤이 좀 중요하다면 조금 살짝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봐봐요. 좀 전에 풀었던 1번 문제 기억나시죠? 맞습니까? 그것처럼 만약에요. x의 4제곱에 플러스 2가 x-1하고요. x-2에 곱하기 qx에 이 녀석의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나왔다 합시다. 나왔다 하죠. 그러니까 이 4차식을 너 귀찮아? 너 3차식 해. 이 3차식을 얘는 2차식이 나왔을 때 나머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2차식이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일 거 이렇게 놓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 몇 개씩이 필요합니까? 모르는 게 뭐 구해야 되는 게 몇 개니까? A, B 2개니까 몇 개씩 필요하죠? 2개 필요합니다. 근데 기분 좋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대입하고 싶습니까? 1요. 전체 빵 될 거니까. 맞아요? 뭐 대입하고 싶습니까? 2요. 빵 될 거니까. 맞아요? 그럼 1 집어넣으시면 자변은 얼마 되겠습니까? 3이 될 거고요. 1 집어넣으면 전체 빵 될 거니까 A 플러스 B 시간 나올 겁니다. 맞아요? 2 대입하시면요. 얘는 얼마입니까? 8에서 2 되니까 10이 될 거고요. 2 집어넣으면 전체 빵 될 거니까 2A 플러스 B 해서 뭐 풀면 되죠? 연방 풀면 되는 거예요. 맞아? 마치 앞에 문제처럼 3차식으로 나눴어. 세개 곱으로 인수가 되는 녀석에 3차식으로 나눴을 때 3차 나왔으니까
이 나머지 구하란다면 3개 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식 3개 나올 거라고요. 이만 풀면 돼. 맞아? 그러니까 어떤 나누는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아주 이쁘게 되어 있으면 서로 다른 다항식 인수분해 되어 있으면 1차식 인수분해 되어 있으면 다시 뭐라고요? 서로 다른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되어 있으면 그냥 여기 수치 대입 쓰면 된다고. 근데 쟤는 봐봐. 서로 다른 2개의 다항식 곱이 아니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대입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2. 이것처럼 2개였으면 그냥 대입하면 돼. 그 문자 2개, 식 2개, 그게 답이야 그냥. 그죠? 근데 같은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됐으니까 그래서 대입하는 게 하나 적다고요. 조금 트릭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가봅시다. 자, 먼저 일단은요 하나 대입하고 싶습니다. x2 대입해서 어쨌든 하나의 관계식은 얻어냅시다. 그럼 대입하시면요 16에서 1을 나누는 거니까 18이 될 거고요. 이만큼 빵 될 거니까 2a 플러스 b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됐나요? 그럼 a, b에 뭐가 나왔죠? 관계식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a, b의 관계식이니까 이 식 이용하면 문자 하나 소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자를 소거하기 위해서 얘를 b에 가나요?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18-2a까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시면 이 녀석은요 까지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when they 아니 문자 2개인 것보다 하나 있는 게 식이 좀 더 이쁘니까 문자 하나 없앴다고요. 이제 A 값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왔나요? 따라왔습니까? 그런데 현재 얘와 얘가 같은 녀석이니까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죠. 나눴으면 관계식이니까 얘도 뭐죠? 항등식이야. 맞아? 그런데 항상 대입을 하면 A가 남아있는 내가 구해야 되는 이 A가 남아있는 이 녀석이 안에 반드시 얘가 있게 돼 있어. 확인해보자. A 묶어줘. 뭐지? S-2. 돼요? 항상 남아있는 A를 묶어줘 버리면 이게 나오게 돼 있다고. 돼요? 돼? 항상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나머지 어떻게 할 겁니까? 18은 넘겨버려. 필요 없는 녀석이니까. 넘겨버려. 넘겨버리면 자변은 얼마 되겠습니까? 하면 자변은요. x의 4제곱은요. 마이너스에 16 될 거고요. 우변은요. x-2의 전체 제곱에 곱하기 qx요. 맞니? 2개 정리하면 플러스의 a에 얼마? x-2가 될 거고요. 뭐 하고 싶습니까? 여기다 x- 있고 여기도 x- 있는데 묶어주고 싶다, 그죠? 인수분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x-2가 전체로 하나 묶일 거고요. 남는 게 x-2가 될 거고요. 곱하기 qx요. 플러스 얼마? a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하셔야 돼. 이게 무슨 식이야? 이게 무슨 식이야? 이게 무슨 식입니까? 항등식이야. 같은 식이라고. 근데 여기에 인수 중에 누가 있습니까? x-2 있어. 같은 식이라며. 그럼 얘 인수분해도 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x-2 있을 수밖에 없어. 인수분해 하자고. 있을 거라고, x-2가. 되겠습니까? 이쪽 인수분해 할게요. 자, x의 4제곱이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럼 x의 4제곱은요? x의 제곱이 전체의 제곱이고, 16은요? 4의 전체의 제곱이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합차 쓰시면요. 얘는 x의 제곱에 플러스 4고요. 맞습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4입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4는요. x 플러스 2하고요. 다시 x 마이너스요. 오, 있네요. 있다고. 있을 수밖에 없다. 같은 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인수분해 한 녀석을 다시 적기 귀찮아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4요. x 플러스 2요. x 마이너스 2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봐야 돼. 이와 얘가 같은 식이지. 같은 식이잖아? 그럼 똑같이 양변에 x-2를 나눠서 날려버리면 나머지는 무슨 식이겠습니까? 같은 식일 거야. 같은 식에서 똑같이 x-2 나눴으니까. 맞아? 남아있는 녀석들도 같은 녀석일 거야. 그 같은 녀석인 게 뭔데, 쌤? 같은 녀석이라는 게 자변에 남아있는 녀석은요. x의 4제곱 제곱이죠? x의 제곱에 플러스 4요. 곱하기 x 플러스 2가 나와있고요. 우변에 날리고 남아있는 녀석이 x-2에 곱하기 qx요.
플러스 A요. 얘도 같은 식일 거라고. 같은 식을 우리 뭐라고 하죠? 항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변곡의 같은 식을. 이거 항등식일 거라고. 됩니까? 이제 A 구할 수 있을까요? 쌤, 저 Q 싫은데요? 맞아. 이게 몇 차였지? 이게 2차 항등식이었잖아. 그 문자 3개 써야 되잖아. 싫다고. 뭐 대입해야 되겠어? 2 대입하면 되겠지. 이게 항등식이니까. 그래서 X에 2를 대입하시면 자변은요. 4 다이센 8. 8 곱하기 4니까 32야. 32야. 우변은요. 너 빵 될 거니까 그냥 A밖에 안 나오네요. 얘가 뭐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A까지 나와버리네요. 그럼 A가 나왔는데 B 어떻게 갈 거야? 여기 대입하면 되겠지. 대입하면 되겠지. AB 항등식 하나 했으니까. 그럼 대입하면 B는요? A는 얼마 나오고 32가 나오고요. 그럼 B는 얼마 나오겠습니까? 64요? 64, 18. 그럼 48입니까? 맞나요? 46입니까? 네, 46이네요. B는 마이너스 46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나요? 50, 64 맞네요. 그렇게 나오겠다, 그죠? 뭘 물어봤습니까? 이거 물어봤잖아요. 이 나머지 물어봤잖아요. 나는 나머지. 그죠? 그래서 A는 X의 개수죠? 32X 마이너스 얼마다? 46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어려웠죠? 2개의 정보를 하나의 정보밖에 안 줘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일단 하나의 정보 주고 있으니까 그 하나의 정보 얻어내자고. 그래서 그 녀석을 여기 B 상수항에 대입해서 소거시켜. 소거시키면 반드시 이 A를 묶어주면 이 녀석이 있다고 없을 수가 없어. 같은 상황식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필요 없는 녀석을 넘겨버려. 그럼 너도 항등식인데 정리하면 X-2가 있으니까 여기도 X-2 있을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 해. 날리니까 항등식 하나 나오네? 너도 뭐야? 너가 항등식이면 똑같이 나눠내서 또 같은 항등식일 거니까 너도 항등식이라고. 그래서 이 집어넣어서 A값 나와요? 나오면 여기 대입해서 B값 구해요. 그게 답이야. 그게 뭔데? 그게 어떤 녀석의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 우리가 나머지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조금 생각해봐야 문제야. 연습이 필요해. 이해되시죠? 같이 나가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럼 이 과제는요. 페이지 53페이지부터요. 57페이지까지 네, 이렇게 과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좀 걱정이 됩니다. 토요일 오전 수업이다 보니까 과제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토요일 오전 수업의 경우에.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미리미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고생했습니다.